자, 상관격 고전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유고설을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상관격은 관성을 상진해야 비로소 기격을 이룰 수 있다. 원국에 관성이 있으면 그것을 상진해야 된다. 경에 이르기를 상관이 관성을 보면 온갖 재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관성을 보면 어떻게 된다? 상관경관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상관이 견관 이러면은 문제가 생긴다. 왜? 상관은 뭐예요? 이 관을 극을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도 있고 관도 있으면 당연히 관이 다치게 하죠. 왜? 상관이 관을 상하게 하니까, 다치게 하니까 관이 있으면 안 되겠죠. 차라리 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상진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상진이라는 말은 것은 이 상하게 함이 다할 진짜잖아. 상을 다하게, 다치게 함을 다 해야만 비로소 기격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기격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관은 비록 흉하지만 내가 나의 집안을 생하는 것이다. 흉하긴 하지만 이게 내가 나의 집안을 생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나에게서 생을 하는 거는 이 식신과 상관이라는 건 두 개가 다 있잖아요. 단지 음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상관도 내가 내 기운을 설계시켜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의 집안을 생하는 것이다. 상진이 되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을 생한다는 것은 식신 상관은 똑같은 기능이죠. 뭐죠? 식생재요. 재성으로 생한다. 또 뭐래요? 재는 관을 생하죠. 그런데 한 칸 건너뛰면 뭐죠? 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도 관을 극하고 또 살도 제살하죠. 살도 극을 하죠. 그래서 식신 제살 앞에서 나왔죠. 또 상관도 관을 상하게 하고 상관도 살을 극제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같은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음양의 차에 따라서 식신은 길신이고 상관은 흉신으로 볼 뿐이다. 그런 얘기죠.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왕성하면, 이 재성이 왕성하면 관성을 생한다. 그 말이죠. 식생재 재생관. 그래서 생하여 조화가 일어나 유정하게 된다. 만약에 이 사이에 재성이 없으면 관을 극을 하겠죠. 그러면 유정하지 않겠죠. 정이 없겠죠. 나를 치러 오는데 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사이에 재성이 있어가지고 이 식생재 또는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이 관이나 살을 생해주는가 하면 직접 극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정하게 된다. 그 말이고요. 만약 원령에 상관이 있고 사주의 합을 이루어 원국 전체가 상관이 되고 충파가 없고 1점 관점이 1점 한 점의 정관이 없으면 이것을 상관 상진이라 한다. 자, 상관이고 상진, 상이 다함이 있다. 상이 다함이라는 것은 이 상이 극을 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극을 하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상관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상하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관이 다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럼 동일하게 식신처럼 재물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흉신과 길신, 식신은 길신이고 길신이고 상관은 나쁜 신이라고 해도 이게 관이 있을 때 그런 것뿐이고 관이 없을 때는 즉 상관 상진, 관이 없을 때는 동일하게 둘 다 내 기운을 빼서 재성을 생해주는 그 역할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또한 월지와 시상에 상관이 있고 사주에 관성이 없어도 상관상진이라 한다. 월지와 시상에 상관이 있다. 월지와 시상에 상관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관격이 신왕, 제왕 혹은 인왕하면 그 이름이 금방. 금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 급제한 그 방을 말할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적전서에도 한번 나온 것 같긴 한데 금방이 걸리고 일품에 배설하게 된다. 먼저 상관. 자, 이 간목이 있고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고 재성이 있죠. 생관계죠. 생관계. 그러면 신왕, 제왕
내가 신왕해요. 그러면 상관으로 기운을 빼줄 수 있죠. 제왕하죠. 또 상관이 재성을 생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인왕하다. 자, 인왕은 뭐예요? 인은 이 상관을 극을 하죠. 또 반면에 인은 뭐죠? 나를 생해주죠. 인생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보다도 여기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내가 계속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서 계속 상관으로 힘을 설계시켜도 내 기운이 없어지지가 않죠. 왜? 인성이 나를 생해주니까. 그러면 이 내가 왕하고 상관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고 그러면은 좋겠죠. 그 대신 여기에 뭐가 나오면 안 돼요? 관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상관이 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상관이 관을 직접 극을 하지 않고 중간에 재성이 끼어서 해줘버리면 흐름이 좋게 흐르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관이 나오면 상관이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격은 주로 재주가 많고 오만하여, 자, 재주가 많다는 것은 식신의 상관처럼 자기 재주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상관은 더 돌출적으로 더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주가 많고,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관을 상하기 때문에 오만하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을 멸시하며 기계가 높고 음흉하고 끓이는 것이 없다. 음흉하다? 도모한 일은 많지만 성취하는 것이 적고 재주를 부리다가도 일을 망치기도 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식신은 한 우물만 깊게 파는 거예요. 식신은. 근데 상관은 이 우물도 파보고 또 저 우물도 파보고 여러 가지를 다 건드려요. 그래서 다재다능하지만 깊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다재다능하다. 재주를 부리다가 일을 망치기도 한다. 항상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역시 그를 꺼리고 싫어한다. 이거는 누가 꺼린다고 싫어요? 윗사람이. 그렇죠? 윗사람이.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 윗사람들 싫어합니다. 자, 상관격에 재성이 없으면 주로 빈궁하다. 뭔가 상관인데 기운을 빼가지고 뭔가 만들 게 뭐예요? 재물이죠. 상관이 생해주는 건 재성이에요. 근데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빈궁하죠. 재성을 생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죠. 똑같이 식생재, 상관재. 그런데 재성을 빼앗는 것은 칠살과 간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뇌가 있고요. 생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에요. 또 생하는 건 뭐예요? 이 관성, 재성이죠? 재성이 또 생하는 건 뭐예요? 관과 칠살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성을 빼앗는 것은 칠성과 간성이라는 것은 이 재성에서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예요. 재생관이니까. 재물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식신과 상관은 나의 기운을 빼는 거고, 재성은 상관과 식신과 상관의 기운을 뺏어가서 자기를 생존받는 거죠. 관성은 재성의 기운을 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보면 다 생의 관계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관은 뭐다? 재성을 보아야지 정관을 보면 안 된다. 그러면 관성을 다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가령 간목일주가 오화 상관일 때, 자, 플러스고, 자, 목생화죠. 근데 음양이 달라야죠. 그러니까 오화가 와야죠. 자, 그러면 상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양, 여기는 음이니까 상관이 됩니까? 상관이죠. 오화 상관일 때 목은 남방운으로 행하면 안 된다. 이게 남방운으로 한다는 것은 대운에서 사오미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뭐 이거는 화의 운이라는 거죠. 그럼 상관이 더 왕성해진다는 거죠. 일간의 형세가 미미한데, 자, 일간의 형세가 미미하면 목생화로 기운을 뺏기는 거죠. 어차피 상관도. 그런데 대운에서도 이쪽으로 가려면 수가 와야 되겠죠. 수가 와서 수생목으로 나를 생해줘야 되는데 수가 오는 게 아니라 화운을 올리면서 목생화로 내 기운을 뺏고 요 상관만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목은 남방운으로 행하면 안 된다. 일간의 형세가 매우 미약한데 어찌 다시 금기로 극지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화가 강해진다는 거죠. 화가 강해지면 이걸 극하는 건 뭐예요? 금금목이죠. 아니죠. 어찌 다시 금기로 극지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 금이 온다는 거죠. 간목인데 경금이 온다. 그러면 기운을 일간을 빼간
또 경금이 일간을 극하고 또 이쪽으로 뺏기고 일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기는 능히 토의 기운을 빼앗으니 관성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관성을 보면 안 된다 이야기인데 좀 이거 설명이 좀 애매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관격에 관성은 없지만 사주에 일점 재성도 없어 의지할 곳이 없으면 비록 청명하고 재주가 뛰어나도 헛된 이름과 헛된 이익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 항상 재성이 없다 그러면 뭐냐면 재성은 뭐냐면 재물이잖아요. 재물은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재성이 없다는 것은 결과가 없다. 공부만 줍도록 해도 과거 없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성이 없다는 것은 의지할 곳도 없으며 비록 청명하고 재주가 뛰어나도 헛된 이름과 헛된 이익만 있을 뿐이다.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죠. 경에 이르기를 상관이 재성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으면 비록 재주는 있어도 반드시 빈궁하다. 재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라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상관격은 재성을 쓰기도 하고 인성을 쓰기도 한다. 자, 재성을 쓰면 상관이 재성으로 생해주죠. 인성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극을 해버리죠. 인극식으로 극을 하죠. 요거는 극하는 관계예요. 천원부에 이르기를 상관격에 인성을 쓰면 신약한 상관격이 마땅히 재성을 제거해야 되고 인성을 쓰면 마땅히 재성을 제거해야 되고 상관격에 인성을 쓰면 자 상관격에 인성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자 요거를 내가 있고요. 자, 이게 상관이에요. 상관이고, 상관은 내 기운을 빼죠. 그 다음에 이거 재성을 생해주죠. 그 다음에 관을 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성을 쓴다는 것은 내가 힘이 약한데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거죠. 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상관격에서 이 재성을 써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상관격에서 인성을 쓰면 내가 약하니까 힘을 보태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재성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이죠. 내가 인성이 필요한데 재성이 있어버리면 나에게 필요한 인성을 극을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재성을 제거해야 되고 그 말이고요. 재성을 쓰면 뭐다? 내가 강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강해서 인성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재성이 오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극을 하죠. 극제 또는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흘러가도 내가 강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성을 쓰면 인성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신강하기 때문에 재성을 쓰려면 여기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재성과 인성이 모두 온전한데 어찌 발복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두 개가 온전히 같이 있으면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뭔 말이에요? 만약 재성과 인성이 모두 온전한데 어찌 발복하지 않겠는가? 둘이 안 다치기만 하면 되죠. 둘이 건드리기만 안 하게 하면 됩니다. 자, 신왕한 자는 뭐다? 재성을 쓰고 내가 왕한 자는 내가 왕하면 재성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신약하면 어떻게 돼요? 제다 신약으로 해가 제다 신약 재성은 많은데 몸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신약한 자는 뭐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에게 힘을 주는 인성을 써야 되죠. 인생아니까. 인성을 쓰는 자는 재성을 제거해야 발복할 수 있고 재성을 쓰는 자는 인성과 관계없이 형통하다. 재성을 쓰는 자는 인성과 재성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보다 내가 신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강하기 때문에 재성도 있어도 괜찮고 내가 신강해도 인성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둘이 싸우지 마라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인성 너는 나를 생각하고 나는 재성을 그걸 하는 거죠. 거기에서 식신을 내 기운을 빼서 식신을 빼서 식상으로 빼서 식생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성이 항상 나에게 힘을 주고 나는 그 힘으로 또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또 재성을 생하고 선순환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성을 쓰는 경우는 항상 인성이 있고 좋게 할 수 있다. 왜? 신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성을 쓴다는 자체는 뭐냐면 신강한다 그 말이에요. 신강한 자는 재성을 쓴다 그 말이죠.
자, 상관격에 인성을 쓰면 인극식으로 극을 하죠. 극. 그러면 인성은 왜 필요한다고 했죠? 인생아, 나를 생해주게 위한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된다? 허약한 경우죠. 내가 신약한 경우에 상관격을 쓰는 거죠. 내가 신약한 경우는 인성을 쓰는 거예요. 관살은 꺼리지 않지만 인성을 생존하기 때문에 이 재성은 제거해야 반복할 수 있고, 앞에 나왔죠? 인성을 극함으로. 지금 가르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쉽기 위해서. 원국의 상관을 범하면 일간과 상관이 모두 왕성할 경우에 재성을 보아야 발복할 수 있다. 앞에서 했던 얘기가 대동소이예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뇌가 있고 식신이 있고 재성이 있고 관이 가요. 또 관은 인으로 생하고 이 인성은 나를 생하죠. 이 구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상관경에 인성을 쓴다는 것은 내가 신약하다는 걸 전제로 하죠. 인성을 쓴다는 것은 인성을 쓰는 경우 신약한 거죠. 관사를 꺼리지 않다. 왜냐하면 관사는 뭐예요? 관생인이잖아요. 인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인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재성은 뭐다? 인성을 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성을 제거해야 발복할 수 있고, 원국의 상관을 범하면, 즉 일간과 상관이 모두 왕성할 경우는 재성을 보아야 발복할 수 있다. 상관을 범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상관을 범하면 일간과 상관이 모두 왕성할 경우, 즉 식신과 상관, 여기도 상관이죠. 이게 모두 왕성해, 일간과. 그러면 재성을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렇게 기운이 빼져도 된다는 거죠. 내가 신강하면 이 재성은 또 컨트롤이 돼요. 재성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재성을 제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할 때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상관격은 재성운으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재성운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일간이 강할 경우 인수운, 신왕운은 그 다음이다. 일간이 약할 경우는 인성운. 계속 반복된 이야기예요. 상관격은 반드시 상진돼야 된다. 상함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상관격 사주에 관성이 은밀하게 나타나 있는데 상진 관성이 되지 않거나 세운에 다시 관성운유와 원국의 관성이 왕기를 타거나 형충파를 만나거나 칠살이 일간을 극하거나 신약의 재성이 왕성하면 반드시 동분서주하다 사망하게 된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오행의 구제가 있어도 주로 불구가 된다. 이 말은 그냥 뺄게요. 이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어쨌든 상관격은 관을 보면 안 된다. 상관, 경관이 되면 안 좋다. 그럴 경우는 반드시 관이 있는 경우는 안 좋은데 이거를 상진하도록 해야 된다.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다 쓴다고 그랬죠. 이 다치는 거를 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야기죠.